여러분은 어떤 글이 좋은 세이즈 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세이즈 글을 쓰는 이유가 결국은 세이즈 성과 향상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세이즈 성과를 올려주는 글이 좋은 세이즈 글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실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세이즈 성과는 어떤 단계를 거쳐 나오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 광고계에서 자주 사용하는 모델로 아이드마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드마 법칙은 세이즈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고객 관점에서 5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매 행동 법칙입니다. 이 법칙에 따르면 고객이 세이즈 제품이나 글에 주의 집중하고 흥미와 욕구를 느껴 M을 하게 되면 구매 행동이 이루어진다고 하죠. 여기서 M은 무엇일까요? 무엇의 약자일까요? 메모리, 즉 기억입니다. 전 기억이 세이즈 글쓰기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뇌과학과 인지심리학에 따르면 우리는 망각의 동물로 잊어버리는 것이 기본값이고 기억이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관한 가장 유명한 연구가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입니다. 이 망각곡선에 따르면 우리는 20분만 지나도 정보의 42%를 한 달이 지나면 80% 가까이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망각의 동물인 것을 잘 보여주는 연구이죠. 그런데 고객이 여러분의 글을 잘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드마 법칙에 따라 전달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면 구매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구매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구매 결과, 즉 세이즈 성과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이즈 성과를 내지 못하는 세이즈 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따라서 좋은 세이즈 글이란 기억이 잘 되는 글이고 기억이 잘 되는 글이 세이즈 성과를 달성할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할까요? 우리 뇌의 기본 작동 원리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전체 몸무게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에 불과하지만 전체 에너지의 20%를 소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뇌 입장에서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필요한 에너지는 참 많은데 뇌로 들어오는 에너지 공급량은 제한적이라는 점이죠. 그렇다면 뇌는 에너지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들어오는 에너지 양은 적은데 써야 할 것이 많다면 말이죠. 그렇습니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죠. 이것을 인지적 효율성 추구 원리라고 합니다. 우리 뇌의 아주 기본 작동 원리로 효율성을 추구하는 우리 뇌는 아무 정보나 기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망각이 기본인 이유를 이 원리로도 설명이 가능하죠. 제 책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기억이 잘 되는 글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주의 집중이 잘 되고 문장이 짧고 간결하며 이미지로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또한 내용이 이해하기 쉽고 읽는 사람이 생각하게 만들며 감정과 결합시키는 글이 기억이 잘 되는 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중에서 주의 집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주의 집중을 할까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요소는 새로움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주의를 기울입니다. 예를 들어 시내 번화가에서 살아있는 보라색 양을 보았다면 거기에 시선을 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마 거의 불가능하실 겁니다. 도시에서 보라색 양을 보는 것은 이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새로움을 주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최신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글을 다음과 같이 A는 휴대폰 전국에서 제일 싼 집, B는 최신폰 최고 할인, C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D는 폰 요금은 네가 내라.
같이 적었다고 해보죠. 여러분은 어느 글이 주의를 가장 잘 끄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D이지요. ABC는 잘못된 글은 아니지만 고객의 입장에서는 전혀 새로움을 느낄 수 없는 글입니다. 새로움이 없다면 주의 집중을 하지 않는 게 우리의 기본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뇌과학에서 말하는 새로움이란 무엇일까요? 조금 더 알아보죠. 뇌과학으로 보면 새로움이란 패턴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존 패턴과 분리되는 정도가 클수록 새로움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그림에서 A, B, C 중 C가 패턴의 분리 및 새로움의 인식 크기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따라서 주의 집중 효과도 가장 강한 점이 C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고객의 주의 집중을 이끌어내는 글을 쓰고 싶다면 고객에게 여러분의 글이 기존의 다른 세일즈 글과는 다른 새로움을 느끼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모든 경우에 새로움이 있을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 집중의 두 번째 요소가 여러분 글에 담겨 있더라도 고객은 주의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일까요? 주의 집중이 잘 되는 글은 새롭거나 두 번째 요소로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집중을 통해 고객이 여러분을 기억하게 만들고 싶다면 고객이 여러분의 글이 자신에게 의미 있다고 느끼게 해주셔야 됩니다. 세일즈 성과를 높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종류의 글이 있습니다. A는 세일즈 글쓰기 실력 100% 향상 비법 공개, B는 공공기관 역량 면접 합격 필살기 소개, C는 재택근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세 가지 전략이란 글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글의 시선, 즉 주의가 갈까요? 제 수업을 듣는 대다수 분들이라면 A라고 답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다른 B와 C 글에 비해서 A 글에 주의를 기울일 가능성이 높은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글 내용이 자신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의미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주의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의 집중이 잘 되는 글이란 새롭거나 두 번째 요소로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의 집중을 통해 고객이 여러분의 글을 기억하게 만들고 싶다면 고객이 여러분의 글이 자신에게 의미가 있다고 느끼게 해주셔야 됩니다. 세일즈 성과를 높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유용한 팁이 있습니다. 역지사지의 자세를 가지고 글을 쓰는 것이죠. 글을 쓸 때 자신 앞에 고객이 앉아있고 그 고객이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데요? 라고 묻는 모습을 상상하며 글을 써보세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를 연습하는데 도움이 되는 질문들입니다. 하나씩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요즘 내가 속한 세일즈 분야의 고객이 가장 두렵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두 번째는 고객은 내가 파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어떤 부분이 가치 있다고 느낄까? 세 번째는 경쟁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불필요하게 고객의 에너지와 돈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연습 질문은요,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이 내 글을 읽어야 할 이유를 점수로 환산하면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최저 1점에서 최고 10점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어떤 점을 보완하면 최고점을 줄 수 있을까? 여기서 1번, 2번, 3번 질문은 글을 쓰기 전에, 4번 질문은 글을 쓴 후 점검할 때 활용해 보세요. 고객에게 의미 있는 글을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질문들 중 하나를 활용하여 여러분의 글을 점검해 보시고 그 결과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은 세일즈 글은 세일즈 성과 가능성을 올려주는 글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억입니다. 다시 말해 기억이 잘 되는 글이 고객의 행동을 촉진시키고 세일즈 성과를 만든다는 말이죠. 오늘은 기억이 잘 되는 글이 되기 위해 필요한 6가지 특징 중 주의 집중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학습한 내용이 여러분이 세일즈 글을 쓰는데 탄탄한 플랫폼 지식으로 자리 잡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